오늘은 30쯤부터 정말 자산을 잘 모아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미국 주식으로 어떻게 은퇴 설계를 하고 어떻게 부를 이룰 수 있는지 그 가이드라인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대 초반이신 분 중에 좀 더 내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싶다, 자산을 더 빠르게 쌓을 수 있는 그런 전환점으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랜드마큐고 올해 나이 34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미국 주식을 조금 하다가 크게 잃어보고 일어나서 다시 해보자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직장 생활을 몇 년 정도 한 거예요?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월 주식 투자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되죠? 때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한 200만 원? 오, 매달 200만 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200만 원 정도면은 그래도 꽤 많이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금융자산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주식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5천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씩 2년 하면 4,800만 원인데 5천만 원 정도? 투자 수익은 별로 잘 나질 않았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주변에 친구들이 좋다고 하면은 같이 사고 안 되면 또 팔고 유명한 주식들 위주로 구매했고요. 그러면 샀던 종목 중에 기억나는 게 있나요? 그 양자 주식이 양자. 가장 기억에 남아요. 양자. 원래 실스큐랑 아이온큐 두 가지를 샀었는데 맨 처음에는 50만 원만 넣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한 10몇 프로 올라 있는 거예요. 팔아볼까? 내가 언제든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팔았는데 다시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100만 원 정도 넣어봤어요. 다음날 또 자고 일어났더니 또 15% 20%가 올라 있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온 기회구나 싶어서 조금씩 넣었어요, 계속.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비상금까지 빼서 넣고 있더라고요. 팔고 나서야 이제 2천만 원이나 내가 넣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젠슨왕 님이 기조연설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다가 아침 6시에 이렇게 주식을 열어봤는데 실시간으로 주식이 막 코인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꿈인가 싶기도 하고 엄청 놀라서 급하게 팔았던 기억이 있어요. 젠슨왕,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CEO, 그분께서 양자 컴퓨터 이것이 실현되기까지 예상보다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전까지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주식들이 막 오르다가 그 말 이후로 막 급락을 하고 계속 팔았어요. 팔 수 있을 때까지 팔고 나니까 한 마이너스 60%이 정도 2천만 원 정도 투자했었는데 1200 정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후로 또 걔네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거든요. 그쵸? 그쵸. 정말 한 치 앞을 못 보는구나 내가. 가장 후회했던 게 누가 사자고 했을 때 그게 어떤 회사고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 양자 컴퓨터가 어떠한 기술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도 잘 될 거야 라는 기대감은 있었고, 다만 그 기대감이 한순간에 꺾여버리니까 어때요? 주가가 크게 빠지는 걸 확인했죠. 사람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 회사가 성장을 잘 할 거야 라고 한다면은 주가도 계속해서 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 기대감이 꺼질 때는 낙폭이 훨씬 커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회사를 매수를 하는 것이 이렇게 50% 60% 빠지는 경우의 수를 줄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식 투자가 쉬워지려면은 변수를 최대한 줄이는 게 좋아요. 주가도 널뛰고 실적도 예상할 수 없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인 주가에 대해서는 일단 빼놓고 이 회사가 앞으로 돈을 잘 벌 것인가 못 벌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 이것이 내 투자 난이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를 계속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식이 아니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일을 할 때 지금은 약간 돈에 국한돼서 10만 원이라도 더 주는 곳을 또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됐거든요. 세상에 공짜가 없더라고요. 정말 많이 힘들었었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 돈하고 상관없이 저만의 목표를 갖고 싶어요. 지금 시간 10시 10분이고 전 퇴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왔고요. 매수 전에 제가 항상 보는 피어의 그리드 인덱스가 그리드로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코카콜라를 추가적으로 매수할 계획입니다. 원래 저 그리드 인덱스가 약간 시장이 탐욕적인 상태이다 라고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사지 말고 두려움, 피어 쪽에 가까워졌을 때 사야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시장이 탐욕적이네? 확인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산다. 줄여서 산 거예요. 원래 더 살려고 30주 했는데 살려는 거 산 주. 지금 계좌 현황을 한번 볼까요? 일단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제피예요.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일단 수업 중에 좋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수업 중에 내가 좋다 그랬어요? 슈드보다 좋다고 하셔서 어떠한 면에서는 슈드보다 더 좋다라는 그걸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쓰임이 있는 거죠. 나의 투자 목표가 안정적인 배당 소득과 매매 차익을 좀 일정하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제피가 좀 더 나은 부분이 있다. 은퇴를 직전에 앞두고 있는 분들, 그래서 현금 흐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적합한 선택이 될 수가 있으니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커브드 콜 ET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어요. 34살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은퇴랑은 약간 지금 현재 나이가 거리가 있는데 25%로 다른 종목들보다 압도적으로 담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이 포트폴리오의 의문점이다. 눈에 띄는 종목 엔비디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엔비디아를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작년부터 수업을 했고 이제 개별주를 선택하는 기준도 알려드리잖아요. 네. 그런데 그 작년부터 현재까지 그 기준을 통과했던 적이 있었던 종목이 딱 엔비디아 딱 하나 눈에 띄어요. 엔비디아가 다른 종목들보다 그 비중이 훨씬 커지는 것은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도찐 개찐이니까 여기에 조금 판 거고요, 사실. 판 거예요? 네, 반 그렇구나. 정도 팔았고요. 레버리지랑 엔비디아를 반 정도 팔았었어요. 수업을 듣고 실적 같은 거를 분석을 적용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TSLL 요거는 언제부터예요? 엔비디아 테슬라 같이 시작했는데 테슬라는 테슬라 차를 한번 사고 싶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갔는데 수업 시간에 난이도가 높은 종목이라고 맞아요. 그거 기억하시네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하다 보니까 확 떨어진 거예요. 테슬라가 하루는. 말씀하신 이 저점이 맞나? 싶어서 그때부터 조금씩 모으기 시작해서 지금 저 상태가 됐었어요.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수익이 꽤 났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테슬라가 주가 변동성이 크잖아요. 보통의 일반 투자자들은 저런 고성장주 단기간에 부자가 되겠어 라고 하면서 저런 종목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러한 성장을 많이 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주식일수록 오랫동안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해요. 성장주들은 아파트 투자로 따지면은 재건축 투자. 지금은 돈을 잘 못 벌어. 그런데 이 아파트를 사면은 10년 후, 20년 후에 새 아파트가 되면서 그때는 가격이 엄청나게 뛸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일반적으로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좋은 구축 아파트, 실거주 가치가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장주 투자,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 기간이 실제로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 기간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과실을 마음껏 따먹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보통은 이러한 성장주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변동성이 큰 것을 보고 하루하루 5% 뛰기, 10% 뛰기 가능한 것처럼 보이니까 투자 기간은 짧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보면은 투자자들이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 그래서 투자로 잃는 거예요. 그러면 내재 가치가 계속 좋으면 지금 엔비디아가 계속 최고가를 찍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도 쭉 갖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사업은 계속해서 잘 되고 있잖아요. 주가와 상관없이 계속 보유를 해야지 결국에는 더 큰 수익을 내는 거예요. 좋은 주식으로 거둘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준도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좀 낮은 경향이 있어요. 30% 수익 나면은 언제나 익절은 오라 라고 하면서 파는 거. 그런데 나중에 만약에 봤을 때 그 주식이 계속해서 돈을 잘 벌어서 주가가 2배, 3배 됐어요. 그래도 익절이 오나요? 워런 버핏이나 이러한 투자로 큰 부를 잃었다고 하는 분들도 수많은 종목을 사지만 그 수많은 종목 모두에서 막 몇천 % 수익이 나서 부를 이룬 게 아니라 막대한 부를 이룰 수 있게 도와준 종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너댓 종목, 그 종목들이 막 10배, 100배 이렇게 주가가 올라서 내가 부를 형성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이지, 하는 족족 다 막 몇백 %, 막 10배, 20배 이렇게 올라서 부를 이룬 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엔비디아 같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종목을 매수한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저렴했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주가가 빠지는 수준은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결국에는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게 되는 목표, 경제적 자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돼요? 저는 지금 34시니까 40세 정도가 되면은 그때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고 꿈꾸고 있습니다. 배당금 200만 원 받는 정도의 자산이 있으면 저는 그때는 은퇴하고 싶어요. 그 4% 룰로 따지면은 금융자산이 7, 8억.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시점에 그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금융자산을 앞으로도 내가 잘 운용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함께 갖춘 상태여야겠죠. 내가 그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하면은 은퇴를 못해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에 합당하는 능력과 기준과 그릇을 갖추어야 한다. 지금 월에 200만 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납입금액 상승률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연봉 오르죠. 얼마나 올라요? 3%? 그 정도 2, 오르는 것 3%? 같아요. 네. 그러면 한 3% 해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연평균 수익률 12% 그리고 납입금액 상승률이 3%인 거. 납입금액 상승률을 한번 0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내 은퇴 시점에 적립금이 4억 원에서 어때요? 8천만 원이 줄죠. 3%를 넣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4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적은 금액일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저축 금액을 연봉 상승률만큼 늘려나가는 것,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내가 더 많은 자산을 쌓는 데 있어서. 근데 여기서 연평균 수익률 12%를 일단 가정을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금액 앞에서 한 7에서 8억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25%쯤 달성을 해야지. 근데 그 25%를 한두 해 달성하는 게 아니라 8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을 달성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워런 버핏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거둬야 하는 거예요. 저 8년 동안의 25%의 수익률을 연평균으로 달성한다? 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은 일단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은 투자 기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잡고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다. 저는 높은 연평균 수익률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 투자는 점점 위험해져요. 그래서 일단은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자. 그러면은 만약에 투자 기간이 지금 8년이잖아요. 11년으로 해야겠다. 연평균 수익률을 기대치를 훨씬 낮춰서 12% 정도가 되는 거, 요건 그래도 할 만한 수준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저렇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알아봐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죠. 12%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니까 수익률이 더 높아졌어요. 내가 한 40 정도 되었을 때 그때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시점이 5년 앞으로 당겨진 거예요. 그게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 삶이 더 행복하고 선물처럼 느껴지지 않겠어요? 나는 이 정도만 계속해서 해 나아가면 결국에는 내가 꿈꾸는 미래는 나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미래야 라고 하게 된다면 더 하고 싶어지잖아요. 의욕도 생기고. 모든 투자자분들에게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것이 80%는 ETF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고 나머지 20%에서 개별 주식에 대한 초과 수익을 달성을 해보자.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적인 수익률을 10%를 기준으로 하고 개별 주식에서 달성 가능한 수익률은 한 20%로 잡자. 그러면은 8대 2의 비율로 합쳤을 때 한 12%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20%만 사서 수익률을 내는 과에는 그냥 개별주를 다 사서 그냥 투자하면 훨씬 더 수익률도 잘 나고 은퇴 시점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요? 제 옛날을 떠올려 보면 20%가 뭐야, 30%씩도 따박따박 수익을 내서 빨리 은퇴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ETF를 투자를 하면서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해야지 오히려 개별 주식을 저렴해졌을 때 충분히 내가 살만하다 라고 하는 가격이 왔을 때에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ETF 투자를 하지 않고 개별 주식에만 투자를 하면은 단기간에 오를 것 같은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담게 되는 거예요. 좋은 주식은 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쁜 가격에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런데 ETF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 놓은 상태이다 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같이 움직이면서 덜 하락하고 오를 때는 같이 오르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전체적인 80%의 자산은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그래야지 내가 편안하게 고를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면 내가 악수를 두기가 쉬운 거죠. 빅테크 같은 기업들일지라도 중간중간에 주가가 한 번씩 크게 빠지기도 해요. 2025년도에도 4월 달에 고점 대비 S&P 500 기준으로 20%씩 하락을 하기도 했죠. 그때 엔비디아 샀다면 지금 단기간에 주가 또 2배가 돼 있고요. 충분히 좀 호흡을 길게 잡고 ETF로 먼저 내가 어느 시황이 오더라도 안정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먼저 만들어 놓는다면은 개별주에 있어서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졌을 때 더 큰 수익을 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매수 시점이 오기도 한다. 아직 포트폴리오가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차츰차츰 제가 알려드리는 포트폴리오로 넘어가자 라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안정추구형, 위험 중립형, 위험 감수형 이렇게 있으면은 그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
VIG ETF 40% 제일 많이 담는 거고, 이 ETF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하락했을 때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S&P 500은 그냥 미국의 우량기업 500개에 투자를 한다면은 VIG는 그 중에서도 배당금을 10년 이상 성장시킨 주식들을 위주로 대상을 해요. 그런데 배당금을 증가시킨 주식들의 특징이 하락기가 왔을 때 방어를 잘하는 특징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배당금을 증가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배당금을 10년 연속으로 늘렸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에도 방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기 보여주신 VIG 말고 혹시 다른 것도 알 수 있나요? 알겠어요. 다른 게 뭐냐면, 그래서 40, 20, 20%의 비율로 보유를 하고 나머지 현금성 자산을 보유를 하는 것.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것 같아서 아까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0%의 현금을 보유하는 것, 매우 중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포트폴리오를 투자를 했을 경우에 연평균 수익률은 12% 정도, 연 최저 성과가 중요한데 S&P 500 기준으로 18% 하락하는 동안에도 저 포트폴리오는 8% 하락에 그쳤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20% 급락할 때 방어를 또 잘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죠. 나중에 이 정도 수준의 금융자산이 쌓이게 되고 여기에서 배당금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세금이에요. 미리 투자를 설계를 잘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은 그것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의 포트폴리오를 한 3천만 원어치 보유를 하는 것을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먼저 드려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나 ETF를 매수를 해서 매매 차익이 발생을 하면은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그래서 250만 원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을 내죠. 한 3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 주식시장이 연평균 수익률이 한 10% 수준이었으니까 일정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한 25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최대한 안 낼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는 금액이 한 일단 3천만 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억 원 정도까지는 ISA 계좌, 연금저축 계좌, 그리고 IRP 계좌 같은 절세 계좌들, 여기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를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이나 아니면 매매 차익에 대한 소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 같은 것들을 보면서 계속 이 주식 살까 팔까, 지금 시장이 빠질까 오를까,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빼앗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현저하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음을 느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본업에 집중을 할 수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 있으면 자산이 커져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거죠. 그때가 이러한 투자로서 은퇴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구나, 기준을 갖게 되었구나, 그 기준을 계속 실행하면은 자산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겠죠. 그때가 확신을 갖게 된 순간인 것 같아요. 퇴사를 안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셨나요? 나를 좀 그 사이에 간파한 것 같아요. 의외로 조직 생활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마지막으로 다녔던 직장이 업무 만족도도 높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했던 것은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서 쓰는 거. 제일 중요한 그 우선순위를 세웠을 때는 나와 내 가족을 제외하면은 더 앞에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관점에서는 저는 지금 너무 좋아요. 수강생분들도 저를 되게 환하게 맞아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자산을 쌓아나가는 것처럼 의미 있는 일을 쌓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계속 느껴요. 저의 그 개인적인 자랑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 어린이집 등원을 매일매일 해주고 있는데, 매일매일 등원을 해주는 유일한 아빠. 아들 유치원에 학부모님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참관 수업 같은 걸 해요. 선생님하고도 상담을 하고. 다른 집은 아빠들이 거의 안 와요. 저희 집은 제가 가요.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시간을 쓴다 라는 그런 느낌이고, 그럴 때가 좋죠. 저 궁금한 게
아까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 안정형도 해야 되고 공격형도 해야 된다. 그 두 개를 다 한 번에 배울 수 있다는 게? 저는 이런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ETF 투자를 하다가 생각보다 투자라는 것이 쉽네? 그러면은 개별주로 투자를 해볼까? 좀 넘어가요. 수익이 나네? ETF 투자보다 개별주가 수익이 훨씬 많이 나는데 이번에는 좀 규모 있게 왕창 넘어가 볼까? 하면은 그때 와르르. 그래서 ETF와 개별주 투자를 같이 알려드려야지 내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잘 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게 실제로 제가 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모아온 과정이기도 해요. 단기 고점을 찍는 것보다 계속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어 라는 그 자신감을 얻는 상태, 확신을 얻는 상태가 제일 행복하기 때문에 자산도 그렇게 쌓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 이런 분들을 위한 강의다 하는 게 있나요? 오히려 저는 주식 투자 경험이 없는 분들이 성과는 더 빨리 내는 걸 많이 봤어요. 자기만의 고집, 신념 이런 것들이 없고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는 반드시 3년 이내에 은퇴를 해야 돼 라고 하신다면 주식 투자랑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단기에 그런 수익을 거둔 것이 나중에는 독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잘못된 신념을 만들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냥 미국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고, 그동안 했는데 수익이 안 난 분들한테도 이렇게 하면 12% 이상씩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하는 것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후기에 빨간색들이 내가 되게 오랜만이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슈나 이분 같은 경우는 알아요. 앞에 앉으신 분. 기억나세요? 알죠. 이분은 알아요. 실행을 되게 잘 하시는 분이에요. 신나는 햇볕님이신데 시작하고 나서 열흘 정도 지났을 때 수익률인데 맨날 파랭이만 보다가 빨간 글씨가 계속 나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고, 강의에서도 또 막 이런 것들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개별 주식 투자를 할 때 기준을 못 잡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7개 가이드라인 다 드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거 따라 하시는 거 7분도 안 걸려요 하면서 실제로 시간제 우선 제가 하는 방법 보여주잖아요. 5분 걸렸어요. 종목을 보다 보면 새로운 종목 알게 될 때가 있잖아요. 보자마자 습관적으로 알려드린 그 사이트 들어가서 순차적으로 보고 5분도 안 걸리고 이 종목은 더 이상 관심 두지 말자. 근데 어떤 종목은 이거는 볼만한데 하면서 그때부터 그 기준을 통과한 기업들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시간 효율적이에요. 제가 실제로 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내 앞에 앉아 계셨던 좀 연세가 있으신 여성분 같은 경우에도 되게 순한 얼굴로 부처님 미소 같은 미소를 이렇게 띄고 앉아 계신 분이 있었는데, 이제 미국 주식 기초반 수업을 막 들으셨을 때 저 주식 투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불안해요 막 이렇게 하셨는데 4개월 정도 지나니까 월부에 후기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수익 인증이 돼 있더라고. 어떻게 하나도 안 해봤어요, 걱정돼요 막 이렇게 하셨던 분이 혼자서 종목을 매수해서 사셨는데 또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수익을 냈다는 것보다도 스스로 뭔가 기준을 적용해보고 행복함을 느껴 하시는 걸 봤을 때 그때 진짜 감사함이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워낙 진짜 섬세하게 강의를 알려주세요. 숟가락으로 떠먹는 게 아니라 씹어서 주는 느낌까지 해줘요. 네. 좀 지저분하긴 한 것 같은데 약간 투자 강의를 돈을 내고 듣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는 그 느낌이 방향을 잡는 데 정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사실 강의를 결제했거든요. 정말 나한테 딱 맞다. 그냥 사고 팔고 그래야만 돈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강의 듣고 나서는 이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보유하면 되네, 이 주식을. 이게 또 배당금이 나오잖아요. 재투자를 하면 현금 흐름이 생기면서 복리의 효과를 보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환차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방향성을 갖고 투자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본업도 원래는 되게 불안했어요. 막 빨리 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랬는데 이 강의 만나고 나니까 이제 좀 마음이 이렇게 안정됐거든요. 본업도 더 잘 되고 은퇴까지 세워보게 됐어요. 사실 인생이 바뀌었어요. 광고론 책 중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돈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똑같이 순자산 20억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한 번의 투자로 쌓아올린 자산과 오랜 기간의 노력과 고민을 더하여 쌓아올린 자산의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잘못된 선택 하나로 쉽게 날아갈 수 있는 자산이지만 후자는 너무 크고 무거워서 도저히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산을 쌓고 싶으신가요? 투자를 시작하면서 행복했던 이유예요. 이게 하나하나씩 쌓아가면서 투자하는 게 의미가 나도 지금 있었어요. 행복해요. 고마워요. 돈의 크기뿐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의미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 바뀌는 게 한 번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저는 과거에 여러 시행착오로 겪었던 기간이 좀 길었는데 함께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시행착오를 겪는 기간이 짧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짧아지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제 몫이다 라고 생각해요. 분명 이제 강의 안에는 수강생분들께서 막히신 부분이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분들은 새로운 지점에서 막힐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은 라이브 Q&A를 통해서 제가 해소를 해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은 열심히 못해요. 후기 같은 것들, 그리고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너무 행복한 거야. 그거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투자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내 확신을 갖게 되면은 자본주의에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에 살고 있다는 게 행복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내가 나아지려면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주부님이 있다면은 손님들이 오더라도 착착착 해나가겠죠. 그러면서 더 잘해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하는 역할은 수업을 들으신 분들에게 스스로를 바라보는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거를 바꿔드리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투자, 그리고 내가 자산을 더 쌓고 싶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낀다 라고 하신다면은 이 수업을 통해서 확실한 것은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주식 투자도 나에게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좀 더 갖게 만들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추석 연휴를 좀 의미 있게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우리 미국 주식 기초반 수업을 연휴와 함께 보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분명한 건 아주 큰 의미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귀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안녕.